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오늘은 오디와 복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디와 복분자. 오늘은 오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복분자에 대한 용어에 좀 정리를 해본 다음에 내일 복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를 하려고 그러면 평년 수확량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오래간만에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죠. 그럼 여기가 미보상 감수량이었어요. 미보상 감수량. 그럼 여기에서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해율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에다 또 미보상까지 하죠.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하면 이것은 피해율이 됐습니다. 피해율.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OD에서는 평년 수확량 대신에 OD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년 결실수 그럽니다. 평년 결실수.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수확량 대신에 조사 결실수, 조사한 수확량이죠. 이 수확량이. 그러니까 조사 결실수 이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미보상 비율 곱하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 자, 미보상 감수 결실수 이런 말을 씁니다. 미보상 감수량 그럼 좋았을 텐데 미보상 감수 결실수 새롭죠? 자, 이렇게 말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평년 수확량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여기에서만 쓰는 말들이니까 빨간색으로. 자,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 평년 결실수 하고 나면 피해율이 되겠죠. 피해율. 여러분들이 피해율만 구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쓰던 말들에 대해서 쭉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을 쭉 비교해 놓고 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는 우리가 쓰던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수확량 개념이었다. 수확량 개념이었어요. 그럼 수확량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기 이제 이 말도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됐으니까 지우고 또 다시 조사 결실수 개념, 수확량 개념에 대해서 쭉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확량 구하려면 첫째, 자, 평년 수확량을 구했어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또는 표본 주당 평년 수확량. 그래서 여기는 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년 수확량 나누기 가입 주수 하면 여기는 주당 평년 수확량.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사 대상 주수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예전에 구했던 거 지금 해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표본주 착과량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 표본 주당 착과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표본주 착과량이 있으면 착과 비율을 빼가지고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에 이제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표본주당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당 착과량 곱하기 1 착과 피해율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주당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보통 수학 전이었으면 미보상 주수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수학 주수는 수학 개시 후에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우리 또 뭐냐면 OD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OD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대신에 쓰는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평년 결실수 나누기 가입주수로 나눠야겠죠. 가입주수로 나오면 주당 평년 결실수. 말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결과주수 마이너스 고사주수 마이너스 미보상주수 기수학주수 하고 나면 조사대상주수 나무주수 세는 거니까 이 말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조사대상주수. 그러면 표본주 그러지 않고 여기는 표본 가지 그래요. 표본 가지 착과량 합계 나누기 표본 가지 길이 합계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구해지는 표본 가지의 결실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산결실수라고 그럽니다. 환산결실수.
자, 그러면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는 그대로 조사 대상 주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요 말 대신에 표본주 착과량, 표본주당 착과량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 결실수. 1- 착과 피해율. 1- 착과 피해율. 보통 문제에 주어지지 않죠. OD는. 환산 결실수하고 여기에 주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대신에 결실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주수 하면 됩니다. 말이 새롭죠. 자, 표본주당 착과량 대신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환산결실수. 다음에 평년 수확량, 수확량이라는 말 대신 OD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결실수라는 말을 쓴다. 결실수.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 미보상 감수량 이런 말들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확량 대신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사 결실수.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1번. 40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401번에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조사 결실수와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사 결실수 1번. 401번에 1번.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 구하려면 첫째, 그렇죠. 평년 결실수 45만 나누기 가입 주수 300 하니까 45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면 계산기로 나눠야죠. 갑자기 계산 잘하는 것처럼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자, 45만 나누기 300 하니까 1500. 1500개. 자, 2번. 자, 2번에 보면 조사 대상 주수 합니다. 300주. 마이너스 고사 주수 10주. 미보상 주수 30주 하니까 260주. 다음 세 번째, 환산결실수를 구합니다. 환산결실수,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몇 개였느냐면 39,600개 줬습니다. 39,600개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 합계. 표본가지 길이가 주당 6m입니다. 6m 곱하기 표본 주수가 11주. 이렇게. 길이 합계니까요. 그럼 여기가 66 해보겠습니다. 39,600 나누기 66 하면 600개. 자, 600개를 구했습니다. 환산 결실수예요. 자, 그러면 4번 조사 결실수 구하려면 260주 곱하기 600개. 600개. 다음에 플러스, 그렇죠. 1500 곱하기 30주. 여기 260주였죠. 자, 그러면 조사 결실수가 나옵니다. 자, 곱하기 260 곱하기 600 하면 15만 6천 개에다가 여기 하면 1500 곱하기 30주 하면 4만 5천 더하면 20만 1000개. 이렇게 개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개수로. 조사 결실수를 구했습니다. 20만 1000개. 자, 2번 피해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피해율.
자, 피해율 구하려면, 자, 미보상 감수 결실수 해야 되죠. 미보상 구해야 되니까 45만 마이너스 20만 1000 곱하기 미보상 비율, 문제 몇 퍼센트 줬나요? 10%. 이렇게 하면, 자,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24,900개가 나왔군요. 자, 이제 피해율 구하겠습니다. 피해율. 평년 결실수 45만. 조사 결실수 20만 1000. 미보상 감수 결실수 24,900. 나누기 평년 결실수 45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45만 마이너스 20만 1000 마이너스 24,900 나누기 45만 했더니 0.498 49.8% 피해율 구했습니다. 지급보험금 3번. 지급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49만이 아니죠. 49.8%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하면 나오죠. 자, 했더니 298만 원 나왔습니다. 자, OD는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403번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402번을 넘기고 40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40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조사 결실수와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조사 결실수 1번. 자, 평년 결실수 60만 개 줬습니다. 60만 개. 60만 개 나누기 가입주수가 줬죠. 가입주수 500주. 하면 계산기 잡으시고 60만 나누기 500주 하면 1200개. 자, 2번에 조사 대상 주수가 해야 되죠. 조사 대상 주수 500주. 500주 마이너스 10주 마이너스 40주. 그러면 450주.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자, 다음 환산결실수 구해야 됩니다. 환산결실수. 환산결실수 구하려면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거기에 31,200개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 합계. 표본가지 길이가 6m씩이에요. 곱하기 11주. 이렇게 하면 환산결실수 구하죠. 자, 31,200 나누기 66이로군요. 66 했더니 31,200 나누기 66. 66이 아니고 여기 11이 아니라 13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13주. 13주면 18에 6이니까 78이로군요. 31,200 나누기 78 하면 400개.
400개. 환산결실수 구했습니다. 자, 그럼 4번. 조사 대상 주수 450주 곱하기 400개. 환산결실수. 플러스 1200 곱하기 미보상 주수 40주. 하면 조사 결실수가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400 곱하기 450주 하고 다음에 1200 곱하기 40주 하면 22만 8천 개가 됐습니다. 22만 8천 개. 자, 조사 결실수 구했으니까 2번 피해율. 피해율 구할 때 첫째. 그렇죠? 미보상 감수 결실수 해야 되죠? 미보상 감수. 자, 60만 마이너스 22만 8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미보상 비율 25%. 자, 계산해 볼까요? 93,000개 나왔습니다. 93,000개. 자, 피해율 구하려면 60만 마이너스 22만 8천 마이너스 93,000 나누기 60만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시고요. 자, 계산기 눌러볼까요? 60만 다음에 22만 8천 그랬더니 37만 2천 나왔네요. 나누기 60만 했더니 0.62 피해율은 0.62 62%가 됐습니다. 62% 피해율. 그럼 3번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하고 나면 보험가입 금액은 1,700만 원. 곱하기 62%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30%. 자, 하면 자, 계산하면 544만 원 나왔군요. 544만 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별반 용어만 그러지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평년결실수, 조사결실수, 미보상 감수결실수, 환산결실수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아, 오디는 결실수라고 그러는군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수. 그래서 오디는 결실수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복분자 얘기를 용어만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복분자. 복분자에서는 결과모지수라고 그럽니다. 먼저 결과모지수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딱 검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복분자 해가지고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복분자들이 쫙 달려있는 사진을 보시게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복분자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산딸기죠. 산딸기하고 비슷한데 산딸기는 빨갛고 복분자는 조금 검붉죠. 검은색이 강한 게 복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지 중에서도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이 복분자가 하나씩 달려있는 거에 어미가 되는 가지수. 그러니까 결과, 과실이 배치는 모지의 숫자를 세겠다는 거예요. 결과 모지수. 여러분들 이거 네이버에서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복분자에서 이렇게 과실이 몇 개 달려있는 이런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 가지를 모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의 숫자를 세는 걸 모지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모지수 그래요. 결과 모지수. 자, 그러면 결과 모지수 하고 나면 첫째, 이제 평년 결과 모지수 이런 말을 씁니다. 평년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평년 수학량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럽니다. 현재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죽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럽니다. 죽었으면 고사 결과 모지수. 자, 고사 결과 모지수 그래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럽니다. 고사 결과 모지수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 그다음에 평년 결과 모지수 이 정도의 결과 모지수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 모지수 이렇게 결과 모지수로 다 쓴다는 거예요. 고사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니까 죽었는데 보상하지 않겠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자, 근데 복분자에서는 이런 말을 하나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분자를 하다 보면 꽃이 덩어리로 피었는데 그 중에서 수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꽃에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을 수정불량이라고 합니다. 수정불량에 대한 환산을 해요. 고사 결과 모지수. 결과 모지수예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할 때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비바람이 쳐서 이 복분자가 떨어진 것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학이 감소한 것을 환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하겠다는 겁니다.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환산. 그래서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환산해 보겠다. 고사 결과 모지수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수학이 감소한 것을 환산해 봐야겠다. 복분자는 보험기간이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이니까 5월 말까지가
5월 말까지가 종합위험이고 6월 초부터 6월 20일까지는 수학기간이니까 이때는 그렇죠. 특정위험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면 바로 수학감소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 5월 말까지는 수학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수정분량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꽃이 총 20개였어요. 꽃이 핀 게. 20개가 개화했는데 20개가 개화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결과 모지수 하나만. 그러면 20개가 개화했어요. 개화. 꽃이 피었는데 10개밖에 열매를 안 열렸어요. 10개만 결과를 했어요. 그러면 수정이 안 된 것은 10개예요. 그럼 몇 퍼센트죠? 50%예요. 그럼 수정분량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는 이 결과 모지수 하나에 대해서 총 50%의 고사결과 모지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 20개 중에서 10개 하면 50%인데 50%를 다 적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15%를 합니다. 15%는 평균적으로 자연적으로 수정 분량은 15%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15%가 있으니까 지금 이 한 가지에 대해서 0.5, 50%니까 35%는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대한 비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총 100개의 결과 모지수가 있었다. 그러면 몇 개를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35%니까 35개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환산해서 잡겠다는 겁니다. 환산. 그래서 수정분량 환산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두고 다음 시간에 복분자에 대해서 결과 모지수, 고사결과 모지수, 미보상 고사결과 모지수에 대해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 수학감소 환산 고사결과 모지수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